안녕하십니까. 내추럴 FMP 중앙연구소 연구소장 김한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이 조절 중 야기할 수 있는 수분 부족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및 효과적인 수분 섭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 중요하지만 잊기 쉬운 수분. 여러분, 하루에 수분은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일일 권장 수분 섭취량은 약 2.4리터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500ml 생수를 약 5병을 드셔야 하는 분량인데요. 하지만 국민영양조사의 결과 남자는 945ml, 여성은 766ml로 권장량의 반도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요, 국물이 있는 요리에서 수분의 상당량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분의 섭취는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이어져 건강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의 물은 마셔야 건강 유지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라고도 하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약 7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뼈나 살이 대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의외이실 텐데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신체에 별 다른 무리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단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2%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적게는 3%부터 10% 이상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1, 2%가 계속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만성 탈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변비, 만성 피로, 비만 등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비만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만성 탈수가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갈증이 아니라 공복감으로 혼동하여 음식을 더 드시게 됩니다. 물을 마시면 이런 공복감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이나 밥 등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배출에 이상이 생겨서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이 칼로리가 없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공복감도 줄여주므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변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줄이면 배설물도 줄어들어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배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노폐물은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소는 세포 산화를 일으켜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수분 부족은 건강과 미용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의 첫거리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잦은 수분의 섭취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수분 보충에도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던 습관이 있으시면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료수는 수분 섭취에 물만큼은 도움을 주질 못합니다. 이온 음료나 탄산 음료에는 상당량의 설탕, 카페인,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성분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게 하죠. 차에는 이러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방뇨 효과를 높여줘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몸 안에 불순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연구팀이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종일 마시는 음료수에 물을 더해 마시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음료수 대신에 물을 마시는 것은 대사장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한 잔을 맹물 한 잔으로 대체할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7에서 8% 정도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분의 또 다른 섭취 형태인 채소나 과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과일이나 채소는 수분을 80%에서 많게는 95%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드시면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비타민의 공급원으로도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채소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조리 과정 중에 데치거나 끓이고 소금이나 장류로 맛을 내기 때문에 수분이나 다른 영양소의 섭취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특히 과일에 함유된 당은 무조건 몸에 좋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역시 과일에 있는 당도 많이 섭취하면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특히 말린 망고나 바나나 등 건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부피가 적어 원치 않게 과다한 당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분을 섭취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타이밍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틈틈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해서 마셔주십시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실제보다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에는 특히 아침 공복일 때 물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주무시는 동안 기초대사 등으로 이용되는 대사수의 손실과 땀 및 소변 등 생성에 의해서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 중에는 과도하게 물을 드시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물과 함께 먹은 음식이 포도당 흡수를 높여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인슐린이 지방을 축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식전에 한두 시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분의 중요성,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과한 것은 좋지 않죠. 물 또한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뱃속이 거북하고 위산을 희석시키고 혈액 내의 전해 질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 하루 8잔에서 10잔의 물을 꼭 섭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